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작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30대 미혼 남자입니다. 새로 입사한 곳이 전에 살던 곳과 거리가 꽤 있는지라 회사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처에 친구는커녕 아는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내게 되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이사를 오기 전에는 사실 같이 취업 준비를 하던 친구가 근처에 살아서 종종 만나서 취업 정보도 나눌 겸 술도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친구 한 명 불러서 근처에서 편하게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날이 종종 있는데 부를 사람조차 없어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외로움에 익숙해져 가고 있던 참이었어요. 최근에 제 눈길을 사로잡는 여자가 생겼어요. 이사한 집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거의 매일 들러서 저녁거리는 물론이고 술이나 담배도 사고 이것저것 늘 바리바리 사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정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곳이라 제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알바생이 알아서 제 담배를 꺼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항상 일하던 남자 알바생이 그만뒀는지 처음 보는 여자 알바생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 알바생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늘 척척 제가 찾는 물건을 먼저 찾아 놓을 정도로 일처리는 빨랐지만 인사는커녕 항상 무표정에 무뚝뚝한 얼굴로 일을 해서 사실 조금 편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여자 알바생은 정말 활발하고 귀엽고 상큼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데 그 모습과 목소리가 너무 깜찍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여자 알바생은 키는 좀 작고 갈색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쓰고 하얀 토끼처럼 생겼어요. 제 이상형이 토끼 같은 여자인데 갈색 작은 토끼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와 말투마저 애교가 철철 넘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일하던 알바생이 그만두고 새로운 알바생이 왔구나 하고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녀를 보자마자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호감을 얻고 싶어서 종종 개그도 쳤는데 귀엽게 잘 웃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 문제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산을 다 하고 물건을 건네줄 때 슬쩍 손을 봤더니 반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발 남자친구가 없길 바라면서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용기를 내서 편의점으로 돌진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너무나 귀여웠고 그런 그녀에게 준비해온 커피를 건네면서 그녀의 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가 건넨 커피를 잡는 척 제 손을 슬쩍 만지더라고요. 제가 생각지도 못한 스킨십에 살짝 놀라니 그런 절 보면서 베시시 웃더니 제 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폰을 건네니 번호를 찍어줬어요. 그 후 그녀와 연락을 하면서 그녀에게 사실 까일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번호를 줘서 놀랐다고 말을 하니 그녀는 제가 먼저 번호를 묻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늦게 물어봐서 기다리다가 지쳐 자기가 먼저 물어볼 뻔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서로 호감을 확인한 뒤로는 편의점에서 저도 같이 일을 하는 것처럼 늘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퇴근을 하면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그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녀가 퇴근을 할 때 같이 퇴근하면서 그녀를 바래다 주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날은 제가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라 그냥 집에 있다가 그녀가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갔어요. 늘 회사 정장 차림만 보다가 평상복 차림인 제 모습을 보더니 좀 놀라는 눈치더라고요. 사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신경 쓴 것도 있긴 한데 그녀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나름 뿌듯하더라고요. 그녀는 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지 슬쩍 팔짱을 끼더라고요. 제 팔에 그녀의 몸이 닿는데 살짝 아찔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슬쩍 저를 편의점 매장 뒤쪽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CCTV 사각지대로 저를 데려가서는 수줍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첫 키스였습니다. 손님이 들어올까봐 짧게 끝나서 너무 아쉬웠었어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는 우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만났다 하면 그 사각지대로 가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손님이 들어와서 허겁지겁 입술을 떼어냈었어요. 그렇게 우리들의 스킨십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간 알바가 아프다고 빵꾸를 내는 바람에 대타로 야간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저도 마침 쉬는 날이라 낮에 미리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서 그녀를 만나러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자취방이 많은 곳이라 야간에는 확실히 한가하더라고요. 한동안 손님이 들어오지 않자 갑자기 그녀가 졸리다며 제 무릎을 베고 눕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리며 반응하자 그녀가 또 배시시 웃으며 저를 사각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키스는 열기가 더해져 뜨거워졌고 우리의 손은 서로를 탐닉하기에 바빠졌어요. 스릴이 넘쳐서 더 짜릿했어요. 혹시라도 손님이 들어오진 않을까? 밖에 누가 지나가면서 보진 않을까? 그 스릴이 우릴 더 흥분시켰어요. 그렇게 우리는 첫 키스를 했던 바로 그곳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좋았다며 이렇게 스릴 있게 하기 위해서 야간 알바로 일을 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후로는 편의점에서는 좀 더 과감한 스킨십을 즐기긴 했지만 대부분은 제 자취방에서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일을 끝나고 제 자취방으로 와서 자고 가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 버렸네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 외로운 곳에서 토끼 같은 그녀를 만나 이렇게 부대끼고 지내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진지한 관계를 바랬던 건 아니었지만 우린 서로에게 많이 빠져있네요. 역시 사람은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녀와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회사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작지만 집이랑 가깝고 회사 사람들도 너무 좋고 편하게 오래 다닐 수 있는 곳이라 평생 다닐 직장이라 생각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한 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 전까지는 학교에 다니면서 치킨 배달 알바를 했었거든요. 지금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매장에서 카운터를 보거나 서빙을 하는 것보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하는 일이 더 재미있었어요. 그치만 배달 알바도 그리 길게는 하지 못했습니다. 배달하고 난 뒤 매장에 돌아가는 길에 작은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부상은 찰과상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는 오토바이는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그 짧은 배달 알바를 하면서 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보내봐요. 제가 일했던 치킨 가게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가게 사장님께서 단독으로 운영하시던 가게였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지금은 2호점까지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가게 매장 자체는 협소해서 가게 안에서 먹는 손님들보다는 픽업을 하거나 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월등히 많았었어요. 제가 배달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길이 익숙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평일 배달 알바는 2명, 주말에는 3명 정도를 썼었는데 다른 한 놈이 아프다며 일을 안 나오는 바람에 사장님께서 배달 알바를 도와주셨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는 배달 어플이 없었을 때라 직접적으로 손님과 접촉을 해서 결제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카드 결제기를 깜빡하시는 바람에 결제를 못하고 그냥 돌아오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결제 좀 부탁한다며 주소를 주셨습니다. 전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귀찮았었어요. 그냥 돌아오면 금방 오는 길인데 살짝 돌아와야 했거든요. 그래도 사장님이 시키신 일이니 아무런 불만도 표하지 않고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이어서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카드기를 챙겨 들고 계단을 올라 문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니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데 그 여자는 집안이라 편하게 입고 있어서 그런 건지 꽤 짧은 반바지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새하얀 게 눈이 계속 가더라고요. 저는 우선 죄송하다고 하며 카드기를 건네자 그녀가 처음 보는 총각이라며 웃더라고요. 제가 그냥 멋쩍은 듯 웃자 자기는 이곳 단골이라며 자주 시킬 테니 잘 부탁한다며 제 팔이며 손을 은근슬쩍 만지더라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 여자가 제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요. 얼굴도 몸매도 나쁘지 않아서 저도 약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결제를 마치고는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날은 일손이 모자라 너무 바빠서 쉴 틈 없이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잊혀지나 싶었을 때 그 집으로 또 배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는 활짝 웃더니 어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안 와서 실망했었다며 또 제 팔을 슬쩍 만지면서 그날은 팔짱까지 끼더라고요. 그녀는 상체가 훤히 드러난 얇은 흰색 나시티를 입었었는데 제 팔을 꽉 안은 그녀의 감촉이 너무 생생해서 흥분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휴일이라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자 그녀는 그럼 앞으로는 그 요일에 주문을 하면 안 되겠다며 저를 보며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보자며 집으로 쏙 들어가는데 짧은 시간에 자극이 커서 조금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치만 역시나 기분은 좋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주소를 잘 살펴서 이 집은 제가 어떻게든 배달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아무리 살펴봐도 주문이 통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아쉬워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 주소로 주문이 들어왔지 뭐예요. 다른 친구가 배달 나가겠다는 걸 제가 선심 쓰는 척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 배달을 먼저 마치고 그 집을 마지막으로 갔어요. 오늘은 뭔가 서두르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고 이제는 익숙한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가 나오는데 잠옷용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지 뭐예요. 보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버벅거리자 그녀는 그런 제가 재밌다는 듯이 웃더군요. 그러면서 문을 더 활짝 열더니 제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방에 전구가 나갔는데 전구를 어떻게 갈아야 하는지 모르니 들어와서 교체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도어록이 저절로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의 집에는 저와 그녀 단 둘뿐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흥분해서 침이 마르더라고요. 이제 그녀는 제 팔에 팔짱을 자연스레 끼고는 저를 안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그녀의 방 문을 열자 좋은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는 방에 불을 켰는데 불이 잘 켜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불이 잘 켜지는 것을 보면서 아까는 잘 안 됐었다면서 실실 웃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계속 잡아당기더니 침대 앞에 세우더라고요. 그러더니 팔짱 낀 손을 풀고는 제 손을 그녀의 허리를 잡게 하더니 그녀는 제 목에 팔을 두르곤 입을 맞춰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잠깐 얼었었지만 그것도 잠시 저도 그녀를 꽉 안고는 열렬히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볍게 들어 침대로 눕혔어요. 우리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열정적으로 키스를 했고 잊지 못할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아직 일 중이라 곧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야 했어요. 배달을 나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사장님께 엄청 혼났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는 배달을 하면서는 물론 그 후에도 자주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었어요. 배달 중에는 어떻게든 짧게 끝내고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었죠. 그렇게 서둘러 가게로 돌아가다 사고가 난 것도 있고 제가 배달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장님께서도 배달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홀에서 서빙 일을 하다가 이력서를 넣은 곳에서 연락이 오고 면접을 보고 합격이 되어 이렇게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서빙 일을 하면서도 종종 그녀를 찾아갔었지만 이곳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제가 먼저 연락을 끊었네요. 그녀의 품은 정말 따뜻하고 좋았었는데 연락을 계속할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도 막상 하려니 용기가 나질 않네요. 그녀는 아직도 그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는지 궁금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막 대학에 입학한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렸을 때 속도 위반으로 덜컥 낳은 아이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나름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남편은 저에게는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라고 하고 싶네요.
남편도 저도 너무 어렸을 때 아이 때문에 결혼을 한지라 우리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었어요. 다행히 시댁이 조금 있는 집안이라 금전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덕분에 우리 아들도 남들 다 해주는 거 모자란 거 없이 잘 키웠고요. 남편은 시댁에서 하는 가족 사업을 물려받을 예정이라 늘 일만 하느냐 같은 지붕에 사는데도 마주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애 어렸을 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서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면 안 된다면서 언제 들어오고 언제 나가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남편도 저도 대학을 도중에 중퇴했거든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아들만큼은 꼭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었나 봐요. 아이 교육에는 영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과외 선생님을 구해봤더라고요. 회사에서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았다면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과외 선생이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모양이에요. 대학교도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알 정도로 스펙이 좋은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과외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몇 번 시켜봤는데 전문성은커녕 커리큘럼도 없고 중구난방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 그냥 유명한 입시학원을 등록시켰거든요. 근데 남편이 데려온 사람이니 제가 뭐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속는 셈 치고 시키기로 했어요. 한 달 해보고 애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남편과의 대화가 잊혀질 무렵 과외 첫날 당일이 되었고 그 과외 선생은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었어요. 사실 그 첫 만남이 잊혀지질 않았어요. 꽤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했다길래 공부만 한 공부벌레일 줄 알았는데 덩치도 크고 피부도 꽤 까무잡잡한 게 남성비가 물씬 풍기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날 제 모습이 영 초췌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장도 힘줘서 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고 과외하는 날만 기다렸어요. 과외를 할 때마다 간식도 음료도 점점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하루는 아이가 모의고사 전에 과외를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길래 급하게 과외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흔쾌히 수학을 해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비가 오길래 제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어요. 물론 과외 선생님은 괜찮다며 거절했었지만 제가 남편 픽업하러 가는 길이라며 부담감을 낮추려 거짓말을 했었었죠. 그렇게 집에 바래다 주는 차 안에서 그가 그러더군요. 그동안 과외를 많이 했었었는데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어리고 아름다우신 건 처음이라면서 아이의 엄마라는 게 안 믿겨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를 낳아 그 나이대에 비해 어린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아름답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는 저보다는 한참 어렵지만 그래도 저는 그가 남자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아줌마를 누가 안아주겠냐며 남자랑 키스를 해본 적이 언제인지도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푼수 같은 소리를 짓거렸어요. 해놓고도 아차 했지만 저도 아줌마라 이런 게 아무 생각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가 옆에서 웃지도 않아 더 민망하더라고요. 혼자서 헛기침을 하면서 차를 몰았어요. 곧 그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그는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며 인사를 하고 안전벨트를 풀며 차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멈칫하더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예쁘니 그런 소리 말라며 제 손을 슬그머니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 손을 빼며 그럼 어떻게 본인을 앞에 두고 못생겼다고 하겠냐며 또 푼수 같은 얘기를 하자 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입을 살짝 맞추더라고요. 제가 벙쪄서 가만히 있자 그가 제 눈을 마주치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안고 싶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는 차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동안 차 안에서 벌렁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켜야만 했었어요. 다음에 과외 선생님은 어떤 얼굴로 봐야 하나 걱정하는데 마침 아이가 다니고 있는 입시학원에 특강이 과외날과 겹쳐서 그날 과외를 취소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외 선생님을 안 볼 생각에 안심이 되면서도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과외를 취소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었거든요. 당일이 되고 그 어떤 날보다 화장도 열심히 하고 옷도 화려하게 입었어요. 정말 이뻐 보이고 싶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고 그가 도착했을 때 자연스레 그를 집에 들이고는 깜빡하고 취소한다는 연락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김에 간단히 뭐라도 먹고 가라고 하려는데 그가 불쑥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미리 연락을 받아서 아이가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왔다고요. 그냥 제가 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를 쳐다보자 그는 제가 너무 이뻐서 안아야겠다며 저를 끌어안고는 입술을 맞대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향했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가 오기 전에 서둘러 끝내고 그의 집에서 마저 이어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과외가 끝나면 제가 항상 데려다 주면서 그의 집에 저도 같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도 하루하루 과외하는 날만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는 훌륭한 과외 선생님이었는지 아이는 원하는 대학에 붙게 되었고요. 그렇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의 품에 안겼던 날들이 모두 꿈만 같네요. 그가 미국에 놀러 오면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해도 되는 건가요? 맘 같아서는 저도 미국에 살고 싶네요. 그가 그립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구질구질하게 보이긴 싫거든요. 아들과 미국 여행도 하는 겸 그도 보고 싶은데 이건 제 욕심인가요? 우린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의 곁에서는 사랑받는 기분이었어요. 행복했거든요. 다시 이런 사랑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